이수연의 일본 진출 가능성이 단순한 기대를 넘어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뀐 결정적 장면은 일본어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한 판정에서 상대국 가수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6년 한일가왕전에서 이수연은 일본의 최연소 실력자 아라카와 카렌과 맞붙어 110대 9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 판정단 200명이 참여한 무대였고, 일본 측 판정단 가운데 10명이 이수연을 선택했습니다. 자국 가수를 응원하는 국가대항전에서 나온 이 10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일본 시장이 이수연의 목소리와 무대에 실제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수연은 2026년 3월 12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현역가왕 3인 결승에서 최종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홍지윤, 2위 차지연에 이어 가장 어린 나이로 상위권에 올랐고 구수경, 강혜연, 김태연, 솔지와 함께 한국 대표 톱7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수연은 11세였습니다. 성인 현역 가수들이 모인 경연에서 11세 참가자가 최종 3위까지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내 경연에서 끝나지 않고 일본 대표 7명과 직접 맞붙는 2026 한일 가왕전에 출전하면서 이수연의 이름이 일본 방송 화면과 일본어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6년 4월 14일부터 한일 가왕전 본격 대결이 방송됐습니다. 이수연은 첫 무대에서 한복을 입고 꽃길을 불렀습니다. 짧은 100초 안에 자신이 어떤 가수인지 보여줘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이수연은 화려한 동작보다 또렷한 음정과 맑은 고음 어린 나이와 대비되는 깊은 감정으로 승부했습니다. 일본 출연자들은 무대가 시작되자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이수연의 목소리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낯선 한국 트로트 곡이었지만 표정과 호흡만으로 이야기의 감정을 전달했다는 점이 강점이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4월 21일 방송된 망부석 무대에서 나왔습니다. 이수연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통 장단과 현대적인 편곡을 결합한 퓨전 국악 무대를 선택했고 대형 장구를 직접 연주했습니다. 일본의 음악 정보 사이트 싱어프로는 이 장면을 따로 다루며 11세라고 믿기 어려운 성량과 감정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글에서는 일본 대표 아즈마 아키가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별 심사에 참여한 나카시마 미카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장면보다 먼저 일본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한국적인 장단과 이수연 특유의 고음이었습니다. 이 무대의 점수는 110대 90이었습니다. 판정에는 한국 100명과 일본 100명 모두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판정단 100명 가운데 10명이 아라카와 카렌이 아닌 이수연에게 표를 줬습니다. 국가별 응원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무대에서 상대팀 참가자에게 10표가 넘어갔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이수연이 일본어로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노래와 표정 장구 연주만으로 자신을 이해시켰다는 4월 뜻이기 28일 때문입니다. 방송에서는 또 다른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수연은 일본의 나가이 마나미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불렀습니다. 트로트와 국악의 강한 어린 가수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케이팝 안무와 고음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공연 도중 마이크가 빠지는 돌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수연은 노래와 동선을 멈추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화음을 이어가며 표정까지 유지했습니다. 정수라는 이 장면을 두고 마이크 사고 속에서도 노래와 춤, 미소를 지킨 프로 정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95대 45였습니다. 이수연은 큰 점수차로 승리했고 일본 국민 판정단에서도 표를 받았습니다. 5월 12일 방송된 마지막 승부에서는 아라카와 카렌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수연은 별아별아를 불렀고 아라카와 카렌은 한국어 가사로 재개를 불렀습니다. 이 연예인 판정단 결과는 60대 60 정확한 동점이었습니다. 최연소 참가자들의 재대결이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 동점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강한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최종 결과에서는 일본 팀이 한국 팀을 3점 차로 이겼습니다. 이 방송은 전국 시청률 4.5%,
순간 최고 5.3%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팀은 우승을 놓쳤지만 이수연은 승리와 동점, 돌발 상황 대처까지 모두 보여주며 개인적인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언론이 이수연의 일본어 실력에 놀랐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현재 공식 방송 자료와 주요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수연이 긴 일본어 인터뷰를 통역 없이 완벽하게 진행했다는 내용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본어 제목과 자막이 붙은 영상, 일본 출연자와의 짧은 인사 방송 속 자연스러운 교류가 확대 해석되면서 일본어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장면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수연에게 일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본 활동을 준비한다면 완벽한 회화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인사곡, 소개 감사 표현, 그리고 일본 노래의 발음입니다. 이수연은 이미 어린 나이에 가사를 빠르게 익히고 장르를 바꾸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학습 속도라면 일본어 무대 소통 능력도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강한 무기는 일본어 회화가 아니라 노래 자체입니다. 일본 현지 노출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BS 후지는 2026년 4월 26일 오후 1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한일 가왕전을 편성했습니다. 5월 3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31일에 후속 회차를 방송했고 6월 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최종회를 내보냈습니다. 출연자 명단에는 이수연이 한국 대표로 분명히 포함됐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이 불법 영상이나 짧은 편집본이 아니라 정식 방송을 통해 이수연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일본 투어는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성사되지 않습니다. 일본 방송 노출 현지 검색량 팬 반응, 공연 기획사의 판단 함께 무대에 설 일본 가수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수연은 그중 첫 번째와 네 번째 조건에 이미 발을 걸쳤습니다. 한일 가왕전이 BS 후지에서 정식 편성됐고 일본 음악 사이트가 이수연의 무대를 별도 기사로 다뤘으며 일본 대표 가수들과 실제 합동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한국 전국 투어에서도 한일 협업은 이어졌습니다. 현역가왕 스랜 전국 투어는 3월 28일과 29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인천, 청주, 울산, 창원, 대구, 수원, 원주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5월 23일과 24일 부산 KBS홀 공연에는 일본 가히 우승자 본 이노우에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이수연도 두 날짜의 출연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6월 20일 성남 공연에는 일본의 아즈마 아키가 합류했고 이수연은 다시 같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일 가왕전이 끝난 뒤에도 두 나라 가수들의 협업이 실제 콘서트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일본 투어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첫 단계는 이수연 단독 투어가 아닙니다. 한일 가왕전 합동 콘서트, 한국 톱세븐과 일본 톱세븐이 함께하는 특별 공연, 일본 지역 축제방송 공개 녹화, 엔카와 트로트 교류 무대가 먼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연은 아직 학생이고 학업 일정과 보호자 동행 체류 기간 공연 횟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도는 대규모 단독 투어는 팬덤 규모와 일본어 음원 현지 기획사 계약이 확인된 뒤에야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이수연은 일본에서 소개하기 좋은 명확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11세 한국 대표 3위 장구를 연주하는 트로트 가수 K-팝 안무까지 소화하는 참가자. 마이크 사고에도 무대를 멈추지 않은 최연소 프로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본 방송은 어린 실력자와 성장 서사를 강하게 소비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아라카와 카렌과의 라이벌 구도 나가이 마나미와의 협업, 아즈마 아키와의 교류까지 더해지면 현지 프로그램이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충분합니다. 일본 활동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조회 수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연은 표를 사는 관객이 얼마나 되는지,
일본어로 운영되는 공식 계정에 고정 팬이 모이는지, 방송 이후에도 검색과 반응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시험 무대는 수백석에서 수천석 규모의 합동 공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연이 한두 곡을 부르는 게스트로 참여하고 현지 관객 반응과 굿즈 판매 재방문 의사를 확인한 뒤 공연 지역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도쿄에서 첫 반응을 확인하고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로 확대하는 순서가 일반적인 접근에 가깝습니다. 다만 현재 어느 도시도 공식 발표된 상태는 아니므로 특정 장소와 날짜를 확정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선곡입니다. 일본 관객에게 한국 트로트만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보다 망부석처럼 한국적 정체성이 강한 무대와 일본인이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발라드 또는 엔카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이수연이 일본어로 곡의 의미를 짧게 설명하고 후렴 일부를 일본어로 소화한다면 언어 실력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어는 화제를 만드는 장식이 아니라 관객과 노래 사이에 거리를 줄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끝난 한일전의 성적이 아니라 다음 움직임입니다. 일본어 버전 음원이나 일본 명곡 커버가 공개되는지, PSG 또는 일본 음악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하는지, 일본 공연 일정에 이름이 올라가는지, 현지 팬미팅이나 합동 콘서트가 발표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공식화된다면 일본 진출 가능성은 예상이 아니라 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수연의 일본 단독 투어나 정식 일본 데뷔가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상상만 존재하는 단계도 이미 지났습니다. 일본 정식 방송 편성, 일본 판정단의 표, 일본어 매체의 무대 평가, 일본 가수들과의 합동 공연이라는 네 가지 사실이 쌓였습니다. 일본어 실력에 대한 과장된 소문보다 더 강한 증거들입니다. 결국 일본이 놀란 것은 어린 가수가 일본어 몇 문장을 외웠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1세의 이수연이 한국적인 장구와 트로트로 일본 판정단의 표를 얻고 케이팝 무대에서 사고를 이겨내고 일본 최연소 가수와 동점을 만들었다는 과정 자체였습니다. 일본어 실력은 앞으로 더해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미 확인된 핵심 경쟁력은 국경을 넘어 전달되는 목소리와 무대의 장악력입니다. 한일가 왕전이 끝난 지금 이수연의 다음 무대가 서울이 아니라 도쿄나 오사카가 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첫 신호는 소문이 아니라 공식 일정표에서 확인될 것입니다.